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이번 시간은 치우천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치우천왕에 대해서 주류 사학자들은 주로 김인희 씨가 쓴 치우 오래된 역사병이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해서 치우는 동이족이 아니고 중국 남방의 묘족의 조상이고 황제 헌원에게 반역한 불길하고 사악한 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인희 씨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상나라의 각골문에 보면 이 각골문은 동이족이 세운 상나라니까 치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자기들이 조상이니까 좋게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골문에 치라는 것은 뱀을 밟은 불길함을 뜻하고 우는 고기를 양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독점하는 탐욕을 상징한다. 그래서 치우는 상나라에서도 안 좋은 의미였고 나중에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불길하고 탐욕스러운 반역자인 치우의 이미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각골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치와 우에 대한 것이지 치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만약에 치와 우가 각각 치우를 상징한다라고 하려면 치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 즉 중국 사서에서 대표적인 상징 이미지는 치우는 반역자였다는 거예요. 황제 헌원에게 반역을 했다. 그럼 반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미는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와 우를 합쳐서 나중에 치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고 또 이 치와 우가 각각 안 좋은 의미였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우라는 것이 정말 자오지환웅, 배달국 14세 자오지환웅을 뜻하는 것이냐 또한 이 치와 우가 중국의 기록에서 보여지는 그런 안 좋은 의미였냐라는 것에는 동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사서에서 보이는 치우의 글자는 뜻은 다릅니다. 중국과. 그래서 환단고기를 보면은 삼성기에는 다스릴 치자를 썼습니다. 우는 허물이나 과실 그리고 원한이나 원망 이런 식으로 힐책하다 해서 안 좋은 뜻이죠. 그래서 이 안 좋은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치우의 뜻이고요. 그래서 과실을 바로잡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신시봉기도 마찬가지로 진영유기를 인용한 부분에서 보면은 치우는 대대로 병마와 도적을 잡는 직책을 삼았다라고 돼 있어서 이 안 좋은 것을 다스리는 다스릴 치자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태백일사 신시봉기에 보면은 중국 사서에서 쓰고 있는 치자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삼성기 상은 신라시대의 고승이었던 안암로가 쓴 것이고 한은 고려시대의 원동종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태백일사 신시봉기는 조선 중종 때 이맥 선생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의 치우를 근거로 해서 인용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다스릴 치에서 이 치자로 바뀐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 민족들을 안 좋게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민족을 뜻하는 동이의 개념도 처음에는 뿌리, 근원, 대인을 상징하다가 나중에는 오랑캐로 의미가 바뀌잖아요. 공자 때. 춘추에서 그 서용, 남만, 북적과 함께 동의를 쓰면서 오랑캐라는 뜻으로 바뀐 것처럼 예맥도 마찬가지로 한민족을 뜻하는 예맥도 원래는 다른 뜻이었을 건데 예자를 더러운 예자 그리고 맥은 짐승 맥자를 써서 더러운 짐승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흉노도 마찬가지죠. 훈족인데 흉악한 노예라고 하는 안 좋은 의미로 호칭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우도 처음에는 다스릴 치자를 써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또 병을 고치는 그리고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의미였는데 중국 사서에서 다른 의미로 쓰면서부터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 치우로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김인희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치우란 뱀이 많은 중국 남쪽 장강 일대 지배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근거는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이 책에서 보면은 물뱀으로 묘사를 했거나 구리강산이 장강 쪽에 많기 때문에 이 사서에 나와 있는 치유에 대한 이미지와 같기 때문에 남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거가 희박합니다. 첫 번째로 구리는 사서에 있는 것처럼 갈로산에서, 치유천왕은 갈로산에서 구리를 캐서 무기를 만들었지 지금 이 당시에 지금의 시대에 맞는 그 구리광산을 토대로 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치유를 물뱀이나 뱀이 많은 장강 일대의 지배세력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6,000년 전의 기후와 지금의 기후가 같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은 당시의 초나라 남방 세력을 견제하던 중국 위쪽에서 남방 세력을 비하하기 위해서 썼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 삼묘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치유가 그래서 남방 세력이다 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 이전에 치유 천왕은 분명히 공상 동쪽이라고 하는 지금의 중국 동남 해안을 일대로 해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해야죠. 치유의 뜻이 본래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의 천간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치유기는 빗자루와 유사하고 뒷부분이 굽어 마치 깃발처럼 생겼다. 치유천왕의 묘에서 제를 지내면 붉은 안개와 같은 서기가 뻗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을 토대로 나중에 이제 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혜성이 출현할 때 치유기라고 하는 혜성이 출현하게 되면은 그 꼬리가 마치 붉은 깃발과 같아서 치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출현하면 제왕이 사방을 정벌한다고 써 있습니다. 치유의 원래 이미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제왕이 사방을 정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정벌하기 위해서 제왕이 나타나는 게 바로 치유의 원래 의미죠. 그러니까 치유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자, 누가 과연 난을 일으켰을까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기록들은 치유가 제후였는데 헌원씨, 당시의 황제였던 헌원씨에게 난을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기 오제봉기에 보면은 공손 헌원과 염제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손 헌원이 처음부터 치유천왕과 탕록에서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고 염제와 먼저 전쟁을 벌이고 탕록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염제가 제후들을 업신여기고 침략하려 하자 제후들이 모두 헌원씨에게 돌아갔다. 헌원씨는 이에 덕을 닦고 군사를 정비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황제는 과연 누구일까요? 헌원은 헌원씨로 나오고 염제는 염제라고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염제가 황제인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태백일사 심시본기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태백일사 심시본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농국의 유래를 설명을 하고 신농국이 8대 마지막 임금인 유망 때 정치가 가혹해지자 그리고 공상 동쪽에 있던 동이족의 소국을 자꾸만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천왕께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 유망을 정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망이 바로 이 기록에 나오는 염제입니다. 그러니까 염제와 전쟁을 벌인 것은 공손 헌원이 아니고 치유천왕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마천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치유천왕이었는데 그것을 헌원씨로 바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게 헌원씨라고 해도 반란을 일으킨 것은 엄연하게 헌원씨라는 거예요. 공손 헌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헌원이 염제와 판천 들판에서 싸웠다. 싸워서 이기고 나서 토덕의 상서로움이 있어서 황제라고 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만 보면 공손 헌원은 염제와 싸워서 이겨서 자기가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 중국의 사서들이 제대로 쓰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삼신오제 사상입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제는 동서남북과 중앙을 뜻하는 5방을 다스리는 5제가 있습니다. 그 5제 중에서 적제를 뜻합니다. 남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황제는 중앙을 뜻합니다. 그런데 남방화는 화생토에서 황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상생도에서 보면은 남방화는 뭘 생하냐면 토를 생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건 한나라 때 이제 오제 사상을 역사에 대입시키면서 염제와 황제라고 하는 호칭을 중국 사서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원 출처는 동방의 삼신오제 사상입니다. 환웅천왕이 동방 신시로 오셔서 나라를 여실 때 풍백우사 운사와 주곡 주명 등의 오사를 관장하고 거느리고 오십니다. 그게 바로 삼신오제인데요. 이 삼신오제가 단군주선으로 가게 되면은 마한, 진한, 번안의 사만과 마가, 우가, 저가 등의 오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만오가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부여로 가면은 또 오가가 나오고, 백제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고구려 때도 전러부, 소르부, 계러부에서 오부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오제를 다스리는 게 바로 삼신이고, 삼신을 상징하는 게 바로 천자입니다. 천자. 그래서 이 치우를 사기 집회에서 예천자, 고천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오제를 다스리는 게 바로 천자고, 공손헌원이 황제가 됐다는 것은 그 오제 중에서 중앙 토덕을 상징하는 황제가 됐다는 걸 뜻해요. 이 기록만 보더라도 중국의 사서에선 삼신오제 사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오제를 다스리는 사망에 대해서 감히 서술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에서 중국 역사의 시작을 황제로 두고 오제 봉기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사망의 역사는 천자국이었던 배달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망을 쓰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 사망을 덧붙여갖고 사망오제라고 하는 역사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사기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치우가 난을 일으켰다. 바로 치우장난인데요. 난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산해경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치우작병이라고 해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벌했다, 황제를. 이 해석이 맞는 거죠. 원래는 치우가 군사를 일으켜서 황제를 정벌했다가 맞는 건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후들이 모두 헌을 높여서 천자로 삼고 신농씨를 대신하게 했다. 이 말도 앞에 있는 내용을 보충해 주는 것인데요. 헌원은 천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신농씨가 천자였고, 이들의 표현에는 사실은 신농씨가 염제였는데, 이 염제의 자기를 찬탈한 겁니다. 공손 헌원이. 그래서 천하에서 순응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황제가 쫓아가 그들을 정벌하고, 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천자는 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정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정되면 그곳을 떠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에선 치우를 예천자라고 했는데 세근에서는 제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공자의 공자 3조기에 나옵니다. 치우를 공자는 탐욕스러운 서민,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치우는 천자인가 또는 황제의 신하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재희 박사님 논문에서 청동제기는 봉선 등 천선문화의 대표적인 기물이었다. 여기에 새겨진 치우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봉선은 천자가 하늘에 계신 상계님께 천제를 올리는 것을 봉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쓰여진 게 바로 하상주 때의 청동제기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인물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도철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상나라 때의 세 발 달린 솥입니다. 이게 제규로 쓰였는데요. 이 솥에 보면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인데요.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나중에 도철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철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걸 다 삼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상징으로 도철이라고 하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을 이 상나라 때에 나온 이 문양에 대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것은 도철문이 아니고 정계현 교수님은 치유문이다 라고 한 것이고, 또 다른 분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양 한국미술사연구원장인 강호방 씨가 서울신문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중국에서 솥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마천이 서술한 사기에 보면은 황제가 솥을 만들게 했는데 솥이 만들어지니까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황제를 맞이하여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고조 유방도 마찬가지로 솥을 만들었는데 용이 내려와서 용을 타고 승천하고, 한무제도 솥을 받았는데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황제와 용과 솥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나라의 청동기에 새겨진 얼굴은 수면, 짐승 얼굴이 아니라 용의 얼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중국 학자들은 수면, 짐승 얼굴이나 도철이라 하고, 한국이나 일본 학자들은 무조건 도철이라고 하거나 또는 기면 또는 도깨비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용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찾아본 거죠. 이 도철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여불리라고 해서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진나라의 정치가가 쓴 여시춘추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때부터 이 용문이, 우리가 볼 땐 치유문이죠. 이 용문이 도철이라고 하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됐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치유와 대비를 시켜서 그래요. 자, 여시춘추에 보면은 도철이란 용어가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나오는데,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현자를 무시하여 민심이 이반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한나라의 거랑이나 상나라의 주왕 등은 탐욕이 심하여 곧 망했다는 예를 들면서 나온 말이 도철이다. 주나라의 청동정에는 도철을 새겨 넣었는데 머리는 있으나 몸은 없고 사람을 잡아먹는데 삼키지 못한 형상이다. 남에게 위해를 가하면 피해가 자신의 몸에 미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리가 여시춘추에 주나라의 청동솥에 새겨진 것이 도철이다 라고 했고, 이 도철을 나중에 치유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의미의 도철과 치유가 서로 결합이 되면서 왜곡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를 상징을 하는데 어떤 황제냐? 자, 이것은 하가점 하층 문화의 삼족기 톡입니다. 실제로는 시루를 상징하기도 하고 솥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삼족 정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자가 세 곳, 세 지역, 세 나라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을 바로 삼족 정립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제삼용처럼 하나는 곧 셋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조선도 지난해 대단군이 마한 병을 둬서 세 나라로 나누어서 다스린 것처럼 천자는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의 고기에서 환웅이 세 명의 신하인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린 게 바로 이 삼신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 삼신에서 다시 오제로, 즉 오가로 이렇게 분화된 게 바로 삼신오제 사상을 근거로 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치유천왕과 황제헌원과 누가 과연 천자이고 누가 제후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을 보면요. 산해경에 보면은 치유는 풍백과 우사를 부리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춘추 자전이나 사기를 보면은 황제는 운사로 나옵니다. 천자는 배달국 시대 때는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천왕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가 스스로 운사라고 했다는 것은 치유가 바로 천왕이고 황제가 신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탕록의 언덕에 굴을 만들었다. 황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거처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주둔하는 곳마다 병을 지어 방어하도록 했다. 천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는 관명을 모두 운명으로 하니 운사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사기마저도 자신들의 역사를 정립을 하면서 이 사망, 삼신 문화를 없애고 오제 중심으로 해서 황제를 오제의 첫머리로 두면서 실수한 게 뭐냐면 황제를 천자가 아니라 운사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사는 풍백, 우사, 운사처럼 천왕이 거느리고 있는 신하의 한 관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치유천왕이 헌원을 잡아 신하를 삼았다, 운사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과 부합하는 것이죠.